네, 마켓 인사이트입니다. 와운의 파트너 강동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참 미국과 독일의 국채 금리가 갑자기 투자자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그 이상으로 급등을 하면서 좀 상당히 금리에 예민하신 증시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지난주 이렇게 보니까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든가 미국 이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는데 시장 전체 흐름을 쭉 어떤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은가. 이럴수록에 어떤 쪽으로도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이 박사님의 조언도 듣고 싶고 하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하나씩 살펴봐야죠. 지금이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다 그랬는데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좀 가중치가 낮은 지표들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책 이슈도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재료 공백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 공백기다 보니까 종목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장세, 순환 장세의 성격이 있다. 그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증시 동향표를 통해 가지고요.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 테두리 색깔이 아주 바다색이었는데요. 아주 진한 바다색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환해졌죠. 안에 그 내용을 보더라 그래도 약 절반 정도의 지수가 매수 신호가 나간 상태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오기 전의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중하권 정시 그리고 아주 고약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 정시만 지금 조정이 진행 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5월 초반에는 상승률이 거의 없이 대단히 큰 폭의 하락세였는데 면면을 보면은 러시아라든지 터키, 인도네시아 등 증권 시장이 제법 많이 올라온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매수 신호가 나간 상태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코스닥 지수가 지난 금요일 날 매수 신호가 나갔고 코스피는 나오려다가 아주 짱돌 매물을 맞아가지고 며칠 지연되는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이 매물에 대한 어떤 좀 감정 섞인 말씀도 좀 전해주시긴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유동성 지표들 하나씩 확인을 또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동성 지표의 변화가 지난주 중반까지는 아주 요란했었습니다. 역시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채권 시장이 요동을 쳤거든요. 현재 그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달러화가 약세 국면에 있다. 많이 오르고 난 뒤에 눌림 조정의 성격이거든요. 달러화가 약하면은 상품 지수가 오른다 하는 것의 그 연관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최근에 원자재 관련 그리고 국제 유가가 오르는 방향이다. 이것은 달러하고 반대 방향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운데 제가 조금 진하게 표시한 부분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동향이 되겠는데 금요일 날 이 수치가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한 2, 3일 정도 눌림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조금 더 조정을 보이고 나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다든지 금리 인상 움직임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 수치는 또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컨대 6월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는 아무래도 시장의 최대의 관심이 이 채권 수익률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S&P 지수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에 와 있거든요. 결과로 보면은 미국 시장이 참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른편에 이 밀집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난 뒤에 오름폭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아래로 내려다보면 좀 어지럽고 그런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민스러운 지점이라는 말씀인 것 같군요. 그리고요. 하나씩 또 살펴볼까요?
예, 지난주에 채권 시장이 요동을 쳤다. 네. 예, 오른편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5월 들어서 굉장히 낮은 수치에 있던 채권 수익률, 주요 선진국의 채권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이 지표가 오른편에서 조정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이유는 단기에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 조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추세는, 트렌드는 상승 방향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원래 주가 지수하고는 같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권 시장이 많이 흔들렸느냐 하면은 네.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이 급속하게 요동을 치니까 정권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상승 각도가 완만하면은 정권 시장에는 우호적이다 하는 것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주말에 미국 S&P 지수 동향이 되겠습니다. 색깔로 보면은 초록색이 상승 국면인데요.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많이 오른 것을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 보신다 그러면 금요일의 경우는 좌측의 기술주와 그 좌측 하단의 금융주 이쪽 부분이 많이 올랐거든요. 오른편 중간에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주들도 1% 이상 대단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의 경우는 목요일 날 오르지 못했던 부분, 백화점이라든지 운송 쪽의 종목군들이 틈새장을 형성한 면이 있고요. 그럼 제일 오른쪽 하단에 유틸리티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종목군들은 좀 편안하고 안정 성향이거든요. 이들 종목군들이 금요일은 오르면서 목요일, 금요일을 합해 본다 그러면은 업종 간의 순환 상승하는 면을 보였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업종별 등락폭도 좀 쭉 점검을 한번 해 주실까요? 예. 네. 그렇게 한번 볼까요? 네. 예, 금요일 하루로 보면은요, 유틸리 업종이 0.9% 제일 많이 올랐죠. 그리고 서비스가 우리로 치면은 백화점 쪽이거든요. 네.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 오르고 있는 부분이 콩글로메레이트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게 집합업체, 지주사 유형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일주일 동향을 보면은 산업재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예. 산업재와 그리고 헬스케어가 오바마 정부 들어서 제일로 많이 오른 업종인데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 아래 기술주들도 지난주에는 시장 상승률보다도 더 오른 형태를 보였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 역시도 당분간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어떤 확실한 길을 찾아가기보다는 네. 좀 순환 장세 속에서 계속 좀 고민하는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당분간은요? 종목별로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다든지 네. 뭐 M&A 이슈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생각보다도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상태를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그 반대 방향으로 실적이 나쁘다든지 혹은 악재성 재료가 그 종목 안에 있다 그러면은 많이 떨어지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유형의 종목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끝으로 우리 국내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좀 상승 에너지는 좀 많이 잃은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끔 하는데요. 네. 지난주에 사실 마감 상황을 모르시고 지금 딱 봤을 때 보시는 분들이라면 외국인이 4,700 넘게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656억 순매도면 좀 매도폭이 작아지긴 했네 하시겠지만, 네. 지난주에 신세계그룹에 이제 삼성생명 블록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걸 제외하고 난다면 사실 아까 말씀대로 코스피에 짱돌 매도라는 표현도 써주시긴 했었지만 기관의 이제 매도 폭이 상당히 크긴 컸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금통의 금리 동결 글쎄요 시장에서는 금리가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도 기대를 했을까요? 그에 대한 실망의 어떤 반응도 보이긴 했었거든요. 예, 이제 보도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실망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런 면이 없잖아요. 있겠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장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투신 매물이 50일 연속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게 투신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랬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파생 시장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 그리고 그 파생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외국계다. 이건 다 이렇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쪽이요. 파생 시장이 하방으로
매도하는 방향으로 힘이 세다 그러면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또 높은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권사와 은행 등등의 창구에서 판매하는, 최근에까지 판매하는 ELS 판매 잔고가 네. 주식형 펀드의 잔고보다도 더 높다. 60조 이상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것들이 대부분이 파생 연계 상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상품을 디자인하는 쪽은 외국계 투자은행이거든요. 우리나라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고요. 파생 시장은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때 네.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그 날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추세를 좀 살펴보면은요. 오른편에서 잘 반등하다가 큰 음봉을 하나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에너지 소진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고 추세가 뭐 꺾이느냐 아랫방향으로 향하느냐 그것은 속단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 일간으로도 좀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요. 네. 데이터를 주간 단위로 약 100개 이상을 만들었다, 늘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일주일 동안의 동향을 보면은 저점은 거의 3개 정도 만들어지고 나서 이 바닥을 좀 만드는 그런 형태죠. 고점도 그냥 나란히 이렇게 보면은 박스권으로 네.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였다. 이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 올라가다가 금요일날 이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예. 비정상적으로 이런 모습을 맞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이 추세를 좀 돌리는 과정이 참 중요한데 네. 이것은 또 외국인들은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 봐야 되겠군요. 예,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게요. 위에서 내려온 폭이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더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무슨 악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 예, 수급상의 불일치가 금요일 날 시장을 좀 훼손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의 경우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왜 이렇게 코스닥은 괜찮았느냐. 매수 신호가 나온 상태인데요. 코스피가 워낙이 외국인 쪽에서 시달리고 네.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높고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펀드 환매 물량 등등이 있으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등등이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럼 실망이 있겠죠. 그리고 워낙이 출렁거림이 심하고 종목별로 순환이 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지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덜 어지러운 쪽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개별 종목 장세가 화려하거든요. 그 결과로 코스닥 시장이 괜찮고 매수 신호가 나온 정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네.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개별 종목 장세로 예. 흘러가는 거 보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오늘 내일 정도 모습을 중요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와운의 파트너 강동진 박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